당원 80조 논란이라는 해시태그인데요. 이재명 방탄 논란, 당원 80조 유지 결정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내에서 논란이 된 이 기소시의 당직 정지라는 이 당원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금 방안이 잡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레이스가 반환점을 좀 돌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도 큰 격차로 이 박용진, 강훈식 후보를 따돌리면서 1위를 굳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발표는 원래 이제 권리당원의 그런 이 투표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이제 충청 뭐까지 왔어요. 그래서 권리당원의 어떤 투표는 이재명 대표 거의 70% 중반대까지 이제 육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리당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도 사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2번만 발표하기로 돼 있거든요. 14일에 한 번 발표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에 한 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별 주말마다 벌어지는 지역별 순회에서의 결과, 지역별 그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 이외에 여론조사는 그래도 뭐 나머지 후보들이 좀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또 그런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14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론조사 역시 79.69% 권리당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80% 가까이 나왔죠. 79.69%로 1위, 약간 선두 1위라고 표현하면 되죠. 선두를 지금 질주하고 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뭐 일단 대세는 이미 기울어지지 않았나,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았나 역전하기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표현도 이제 어대명에서 확대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어차피 네. 뭐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를 13일 앞두고 중도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로써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2파전으로 좀 압축이 됐는데 그런데 단일화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일단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한 건 충청 지역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강훈식 후보 아산 당진 쪽 지역구를 갖고 있고 충청 쪽에 기대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충청 쪽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단단위로 나오고 충청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섰어요. 비교적 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득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스스로 했고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퇴하면서 박용진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단일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훈식 후보는 지금 비명의 그러니까 반명 또는 비명의 그런 이 단일화로서의 그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든 박용진 후보가 되든 지금 당선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말로써 단일화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거부하고 그냥 자진 사퇴 형식으로 중도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본격적인 호남 지역 경선에 돌입을 했는데요. 글쎄요, 민주당의 전통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 지역, 이 후보에게 다소 불리한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박 후보의 추격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호남 지역을 왜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주주, 즉 민주당의 지역 기반은 어쨌든 호남이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만큼 당원들도 많고요. 권리당원 수도 많고요. 그래서 호남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 지난번에 이 노무현 후보가 2%도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건 호남에서 광주 유세에서 뒤엎어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주 시장과 관련된 이 투표율이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호남의 어떤 그런 투표율에 훨씬 평균을 못 미치는 그만큼 이재명
당시 그 개항을 후보로 나선 것부터 해서 진두지휘를 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실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낳기 때문에 이번 호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는 하나 한 가지 호남 유권자들의 그 성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얼만큼 받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문재인 후보나 혹은 노무현 후보로 호남에서 밀었던 이유는 이 두 후보가 영남, 특히 PK 쪽에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만큼 지지를 얻고 있으면 우리가 단합해서 거기에 이걸 보태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이런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호남 유권자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찌됐든 이 다른 지역들, 뭐 TK라든지 혹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이재명 후보가 받기 때문에 이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어서 큰 변수는 사실 없을 것이다. 다만 얼만큼 지지하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못하다, 다른 지역만큼 또 지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비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친 이재명계와 비 이재명계 간의 갈등을 불러온 당원 80조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당원 80조는 옛날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2015년입니다. 계속 이 선거에서 지니까 당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때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당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즉 당이 조금이라도 부패가 연루되어 있다 이러면 당직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혁신적인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소 단계에서부터 사무총장이 그 당직자의 그 어떤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은 당직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사무총장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하면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의 당직을 뺏는 그런 안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하급심의 유죄 판결,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났을 경우 기소를 그렇게 바꾸겠다 해서 전당준비위원회가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당내에서 이제 비명과 친명 간에 부딪히는 어떤 핵심이 됐죠. 왜냐하면 이번에 혹시나 그런 사법 리스크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만약에 진짜 당직을 박탈하면 당대표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5만 명이 당원을 개정하라라고 권리당원들이 서명까지 벌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80조 1항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한 속내는 좀 뭐라고 보세요? 의총에서 생각 외로 반발이 심했어요.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꽤 많은 의원들, 뭐 나중에 6명이라고 하는데 이 의총이 뭐 그래봤자 그렇게 많이 나서진 않아요. 전체 총 이 발언이. 근데 6명이 나서서 반대 발언을 한 거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는 아예 작심하라고 지금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대세가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문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비명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게 전대 끝난 다음에 당의 분열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 우려 때문에 갑자기 정말 모든 언론들이 이제 당원 개정 뭐 끝났다 뭐 이렇게 그러게요. 분위기가 나갔는데 완전 속보로 반전을 이뤘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1항을 존속하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80조 1항에 한해서는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